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살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년 만에 1.3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초저출산국이라는 별명에는 받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물론 우리 사회 이미 고령화 시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가 무엇보다도 큰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가 요즘 뜨거운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쟁점 사항들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박사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시죠? 오건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수 교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십니다. 임미영 박사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 설전 이 시간은 트위터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그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대에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또 불안감도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트위터 의견 중에서 제가 골라온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112개월 국민연금을 냈고 앞으로 326개월이 남았다. 부을 때마다 받을 수 있을까? 불안. 이런 심정이 바로 대표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노후 대비 연금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나누고 또 이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국민연금을 떠올리게 되는데 일단 설명을 해주시는 강의시로 들어보도록 하죠. 언제부터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김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 노후 보장에 대한 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공적 연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공적 연금이라는 게 1960년대 초에 이제 공무원 연금이 처음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년에 공무원 연금에서 군인 연금이 빠져나옵니다. 군인 연금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되고 70년대에 와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돼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특수직역연금이라는 말을 써서 별도의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가지고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88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현재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88년에 도입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요 공적연금 제도와 별도로 기업에다가 강제로 해서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라고 하는 게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 제도라는 거는 퇴직을 할 때 이제 일시금을 주는데 그게 이제 장기 근속을 하는 경우에 노후 보장이 되는데 짧게 하면은 실업급여 같은 형태로 가게 되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전환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적연금과는 달리 기업이 강제로 8.3%를 보장을 하게 하는 거로서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개인연금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개인연금은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국가가 여러 가지 장려책을 쓰기 때문에 노후 보장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적 연금, 국가가 하는 이제 노후 보장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 연금, 그 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종류가 이제 공적연금에 속한다는 얘기신데, 이 연금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포괄하는 연금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어느 연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까,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특수직역은 특수직역대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 계층이라는 것에서 이제
근로자, 농어민, 자영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걸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우선은 당장 그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노인들. 이분들은 국민연금 가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이 되셔서 가입할 수 없고 다른 어떤 혜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하는 것 중에 계층에서 가입이 안 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 예외가 돼서 그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제 문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소한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미래에 또 생겨날 수 있는 사각지대. 이런 분들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덧붙일까요? 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 기준으로 한 30%가 국민연금 또 공무원 사학군인연금 같은 특수지원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법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66% 정도가 지금 일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쳐보면 거의 100%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이제 분들이 일단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급여를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받더라도 월 받는 액수가 올해 예상액으로 97,100원 정도다 보니까 받기는 받지만 그 액수가 노후 생활에 좀 풍족하지 못한 액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고 이제 경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2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약 500만 명이 평균적으로 사업 실패를 했다든가 아니면 실직을 했다든가 등등 이런 이유로 보험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보험료를 안 낼 경우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초연금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집에서 일만 하시는 전업주분들을 포함한 이제 상당수 분들이 한 500만 명 이상 되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연금 문제까지 같이 논의할 경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한 국면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벌써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연금 이렇게 저희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기초노령연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또 다른 연금이 있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별개로 지급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료를 10년 이상 가입해야 권리로서 이제 연금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 반면에 그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이제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75% 부담, 지방정부가 25% 부담하면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지금까지는 공공부조 속성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두 개의 제도가 성격이 굉장히 틀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제 통합하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겠군요. 네. 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소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의 충분한 그런 수를 갖지 못한 계층에 지급되어 오던 것인데. 네,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이 제일 높습니다.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또 연금제도가 88년에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 자영자분들한테는 그 99년 4월에야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장년층 이상들은 특히 노년층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 노령층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의 어떤 고려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그게 2008년 도입이든가요? 예, 법은 2007년에 해서 2008년부터. 그러니까 사실 얼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일반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나중에 받는 것.
나머지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이렇게만 뭐 대략적으로 알고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많은 국민들은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보험 성격으로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내가 낸 돈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조금이다. 공적인 부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뭐 차이를 좀 놓고 어느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노후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민간 생명보험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품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노후를 대비한다는 거에선 똑같죠. 네. 그러고 이제 민간보험은 당연히 개인보험일 텐데 공보험이 공적 국민연금이 민간보험과 뭐가 다르냐? 네. 저는 민간보험은 많이 내면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보험료가 비싼 보험료 상품을 사면 또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낸 거에서 비례해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공적연금이나 민간보험이나 차이가 없어지죠. 공적보험은 그 위험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복지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저는 공적 성격을 가진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연금에서는 그게 발생하지 않죠. 공적연금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국민연금은 현행 이제 법정 급여율을 40%라 그래요. 이제 자기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40년 가입한 걸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정 급여의 평균 금액인 것이지 계층별로는 다 다릅니다. 상위 계층은 30이고 하위 계층으로 가면 한 80%까지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사연금에서는 절대 설계할 수 없는 방식이죠. 공보험이 그렇죠. 민간 의료보험도 내는 것만큼 받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내는 거와 받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소득에 따라 내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게 저는 공보험이냐 개인보험이냐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요. 기초노령연금도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죠. 이것도 공적 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논점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제 공적인 제도 설명을 우리 오 박사님 오 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공적부조하고 좀 구분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사회보험 속성 강한 어떤 공적 제도로 볼 거냐 아니면 또 뭐 이제 공공부조 속성의 제도로 볼 거냐 뭐 이런 그 세대 간 어떤 연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혼란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또 논의를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제도는 그 일정 기간 가입을 해야 권리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공공부조 제도보다는 사회보험 제도로 일단 제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5세가 되면 그중에 한 70%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득 하위 70%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런 제도는 이제 공적 부조 제도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때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 통합 과정에서 이제 첨예하게 논점이 대립될 게 사회보험 속성의 국민연금 제도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공공부조 속성, 공적부조 속성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워낙 속성이 틀리거든요. 제도 운영 원리도 틀리다 보니까 이 제도를 통합한다 그럴 때 어떤 원칙은 살리고 어떤 원칙은 또 죽일 건가 또 그 과정에서 또 누가 또 큰 혜택을 보고 또 누가 큰 부담을 가질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과연 이것이 어떤 사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공적인 부조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군요. 그것을 하나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죠. 제가 조금 이제 첨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이 국민연금이 공적 부조입니까라고 여쭤봐서 이제 논의가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제가 드린 답변은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국가가 주관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면 공적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 공적 제도고요. 기초노령연금도 그러한데 그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는 공적 복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편복지 방식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보편복지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계층들 그러니까 그 저소득 계층들한테만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타겟을 정해서 그분들한테만 드리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보육이 모든 계층에 다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공적 제도지만 보편 보육이고요. 근데 그전에는 하위 30% 계층들한테만 보육료가 지어졌어요. 그때는
공적 부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모든 계층한테 준다는 건데 현재는 70%의 노인들한테만 주고 있어요. 모두가 주면 지금 보육처럼 보편복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3% 정도만 주는 대단히 작은 제도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부조라는 건 아주 저소득계층 일부한테만 주는 선별적인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기초노령연금은 이미 70% 정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보편복지에 거의 가까운 거죠. 그래서 거의 보편복지에 가까운 기초노령연금을 요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모든 계층한테 주어지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완성을 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인데 지금 윤 선생님 경우에는 그걸 공공부조로 봐버리면요. 이거는 아주 저소득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의 특성과 조금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임 박사님 뭐 아까 의견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맨 처음에 그 질문했을 때 네. 그 국민연금 성격이 개인연금이냐 공적 구조의 성격을 갖느냐 그 원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거시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제도 자체만 들여다봤을 때는 급여 산식에서요. 네. 그 소득 비례 부분하고 또 소득 재분배 부분하고가 1대1의 비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줄 때 그 재분배의 그런 그 취지도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은 그 기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속성을 보면은 재분배와 또 자기 그 기여와 이게 그전에는 0.75라고 그래서 조금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1대1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설계는 재분배라는 그런 복지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개인 보험에 그것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그렇단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이제 네.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얘기가 포함되면 많이 복잡해지는군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지사각지대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리고 또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노후 대비 자금으로 충분하느냐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고갈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이 노후 대비 자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 제도가 노후 대비 자금의 역할을 합니까? 어느 분이 네.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네네 말씀해 주시죠. 얘기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도입될 때는 급여율, 뭐 전문용어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소득 대체율은 근로기간에 받는 월 급여 대비 나중에 퇴직해서 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예. 처음에 도입할 당시는 70%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보험료는 3%밖에 부담을 안 했거든요. 받는 액수는 굉장히 많은데 부담하는 그 보험료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차례 계획을 통해서 98년 연금 계획에서 60%로 10%포인트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또 연금 계획에서 그 2008년에 당장 60%를 50%로 10%포인트 낮췄고요. 그 다음에 2009년부터는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에 최종 급여율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 되는 걸로 이미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매년 급여가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2013년 현재 기준은 국민 소득 대체율이 47.5%입니다. 요걸 뭐 퍼센트로 따지니까 이제 일반 그 시청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얼마인지 잘 모르실 텐데 200만 원이 월 소득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따져보면 한 10년 냈을 경우 월 받을 수 있는 현재 가치입니다. 이건 물론 경상 가치가 아니고 나중에 실제로는 이 부분 더 많지만 한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20년 가입하면 50만 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가입하면 75만 원 정도, 200만 원 소득자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자체적인 어떤 뭐 저희 노후 준비 또 노후 생활 과정에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이게 충분한 노후소득원이 좀 되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논란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채워넣을 건가? 뭐 또 국민연금 제도 자체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소득의 어떤 적정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면
혹시 용어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는 부분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한 못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이 국민연금이 공적 구조냐, 아까 민영보험이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사회보험이냐, 민영보험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맞는 것 같고, 공적 구조는 국가가 정말 빈곤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냐 아니냐, 그것도 국가의 그 세금을 낸 국고에서 이제 네. 그 얘기고, 그래서 네. 이거는 질문이 조금은 아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현재 70%에 대해서 주는 거는 공적 부조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건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걸 70%를 빈곤하기 때문에 준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공적 부조 대상자는 1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당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수당은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빈곤이냐 여부를 잘 안 따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당 제도냐, 이제 아니면 진짜 공적 부조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논의가 됐었으면 조금 더 나았었을 것 같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와 현재는 약 한 30만 원 정도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 수준인데 아마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한 150만 원이 조금 안 될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이 공적연금으로 볼 거냐, 두 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받고 전 국민에 대해서 그 생계 그 범위를 조금만 넘어서자. 왜냐하면 생계 수준까지 주면 정말 빈곤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너희들은 돈 내고 받는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국민한테 다 가입을 시켜서 전 국민에게 주되 좀 낮은 수준에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경제 활동만 하는 사람한테 하겠다. 근데 좀 많이 내라. 예를 들면 거의 20% 정도로 내고, 좀 오래 가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네가 사는 수준에서 뭐 50%나 60%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초를 보장하는 형태로 공적연금을 운영할 수도 있고, 소득에 비례한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게 두 가지로 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국가들은 상당 부분 재정적인 그런 위기를 많이 빨리 겪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버티게 되고, 그래서 그 국가가 하는 공적연금을 낮게 걷고 낮게 주는 형태로 우리가 출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좀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향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게 걷고 적게 주는 거로 가야 되지 않냐는 지금 중간에 개혁에서 방향 전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적게 내는 건 아니죠. 맨 처음에 3%에서 시작해서 9%까지 올렸으니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10% 생각을 했는데, 네. 초기에 88년에 갑자기 10%로 하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3%, 6% 그렇게 한다고 이미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정도는 가는 게 낮은 부담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소득 다른 해외 비례라면 사례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낮습니까? 낮은 거고, 이미 이제 대륙들은 다 20%. 20%를 못 넘기는 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소득세 내지 공적연금 내지 이런데 그걸 20%를 넘게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저항이 커지니까 이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게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 없느냐 문제는 결국 급여 수준과 부담 문제가 연계고리를 떼어놓고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70% 소득 대체를 그걸 그냥 유지할 수 있으면 충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때 보험료를 3%로 시작을 했는데 70% 소득 대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25%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부담 수준하고 급여 수준을 적절히 이제 조율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미 국민연금 경우에는 2007년에 이제 법 개정 당시 정부 쪽에서는 이 제도가 낸 거보다 좀 적게 받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12.9%까지 좀 올리자는 안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의 반발로 보험료를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9%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험료 차이가 4%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올리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요인도 좀 커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노후 생활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덧붙이면 아까 질문하신 게 우리 지금 국민연금의 미래 급여 받을 게 과연 노후 준비 대비로 충분할까? 네네.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국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입을 늘렸느냐, 보험료를 냈느냐 하고 연동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주신 질문과 연동되어 있어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말이 용돈연금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용돈 갖고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겠느냐. 사실 지금 평균 급여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돈 급여죠. 근데 문제는 이 용돈 급여가 현행 국민연금 급여 제도 자체에 구조적으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급여액이 작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옛날에 5년, 7년 가입해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급여는 자기가 낸 보험료하고 어떻게 하든지 산식에서 연동되어 있는데, 아까 김진주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OECD 국가들은 저희보다 급여가 높아요. 하지만 노사가 내는 보험료의 총액이 임금의 20%를 높습니다. 21% 정도 되고 저희는 9%가 되죠. 그래서 아직 초기다 보니까 가입 기간이 짧고 내는 보험료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결과로 나오는 연금액이 작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용돈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돈연금이 용돈이 아니고 그럭저럭 그래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연금액이 되려면 다른 제도 보완이 가능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는 보험료 상향도 인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이런 정책적 조치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용돈연금이라고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자체 설계상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또 보험료율도 낮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맞게 된 결과이지, 뭐 개선의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찌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딱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그만큼 이제 근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국민연금 하면 다들 안 내시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언론에 보면 강남에 있는 그 분들은 오히려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연금 상품에 비해서 훨씬 이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직접 가입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주변에 저도 본 적이 있고 또 국민연금 광고도 그렇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도에 대한 신뢰는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생겨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잠깐 저는 좀 이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급여를 갖고 용돈 수준이냐, 이게 뭐 과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냐, 뭐 이런 수준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나중에 깡통 계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이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우선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의가입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여성 같은 경우는 17만 명이거든요. 근데 주부들이 모두 다 그 무소득 배우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가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 주부들이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17만 명이 임의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여의 작고 많음을 논하지만 사실상 아예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정말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그 가사 노동자들, 주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임의가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에서 그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왜 그러면 그렇게 가입하지 않는가? 재발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는가? 사실 600만 명에서 20만 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제 가입할 수 없었던, 원해도 가입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원천적으로 놓였던 대상자들이겠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외에 기타 사각지대 놓인 그 인구 들은 어떤 인구로 추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 65세 이상 인구가 589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아예 그 아무것도 그 받을 수 없는 인구가 386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네,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근데 우리 지금 노인이 아닌 65세가 아직 안 된 주부들이 점점 노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계속 이렇게 노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가입되지 않은 그런
미가입자들,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면서 이 금액도 같이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논의를 같이 해줘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고 이 제도를 이렇게 개선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논의에서 계속 밀쳐져 있던 많은 그런 아니,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60세나 65세 노인 아까 589만 명 중에서 368만 명이 못 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오건호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60세, 65세 이상 그러니까 상당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죠. 그건 복지 사각지대 왜냐하면 전체 한 600만 명 65세 이상 노인 대상 중에서 급여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기초노령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70%를 이미 받고 있어요. 그분들 플러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사학 군인연금 수급자 비율 이분들이 또 30%거든요. 65세 이상 노인.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66%, 특수지역 플러스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30% 합치면 96%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는 중복 수급자도 일단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보다 그 기초노령 같은 경우는 월 급여 수준이 한 97,1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저소득 노인한테는 안정적인 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액수가 지급된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건 분명히 저희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게 처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는 아까 얘기한 소득 비례라는 걸로 가려고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를 하려고 생각했던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원래 그런 이제 여성들 전업주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가장이 돈을 많이 내고 받을 때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제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 제도가 도입된 건데 지금 제도가 전환이 되면서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걸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이제 생기게 된 거고 금방 그 말씀하실 때 그럼 도대체가 우리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돼서 용돈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그 계속 얘기하신 대로 우리 수준이 우리 자꾸 40년 가입을 얘기하는데 사실 40년 가입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되게 한 25년 정도 평균을 보는데 그 어찌됐든 간에 계산상으로 70%다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 우리가 엄청나게 급여를 줄였어요. 그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도대체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하려냐의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저소득자가 받는 돈이나 고소득자가 받는 돈의 차이를 상관없이 비율대로 그냥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50% 줄여, 너도 50% 줄여. 그러니까 고소득자에서 받게 될 수 있는 예상액과 저소득자가 받게 될 수 있는 예상액이 같이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돈이 10년을 가입하건 20년을 가입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돈을 내고 최소한 10년을 냈는데 내가 받는 돈이 빈곤한 사람한테 주는 최저생계비보다 못 받는다. 그럼 당장 제도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내가 뭐하러 10년씩이나 가입을 해서 받는 돈이 이거냐? 그럼 난 가입 안 하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고려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가 논의가 좀 돼야 되겠죠. 네, 그 국민연금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역사도 짧고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네요. 고비고비 그리고 이제 계속 보험료율을 낮추고 있는데 그런 현 시점에서 불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60세가 되면 용돈이 됐든 내가 낸 만큼에 해당되는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5년마다 1년씩 그 수급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가 계속 그 공백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아주 커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런 트위터 글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 국민적 합의 없이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년을 68세까지 보장하든지
이건 뭐 국민연금 타기 전에 늙어 죽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조기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10여 년간의 공백이 문제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팍팍한 삶이 예상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거 68세에 대한 거 나온 거 이렇게 보고서를 쭉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인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 현실에 느끼는 건 70세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70세가 돼야지 정말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그 이전에는 너무 아직까지도 힘도 뭐 에너지도 많고 열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그 5년마다 이 지급 연령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것을 3년으로 해가지고 68세로 만들자. 더 간격을. 네, 줄여가지고 하자. 줄여서, 그래서 네. 이제 재정 고갈 시기를 좀 늦추자. 그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게 거의 그 4년에서 6년, 그러니까 9년 정도 늦춰지더라고요. 2060년이라고 그러면 2069년 정도가 재정 고갈 시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늦출 수 있으니까 이 연령을 갖다 68세로 그래도 늦춰서 좀 받게끔 하자. 이게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러면 그 후에 그 2069년 이후는 그러면 재정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논의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그 밖의 것들 결론 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일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보고서 수급 연령을 68세로 뭐 연장 검토한다는 그 보고서, 그게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입장도 아니고 한 연구자의 보고서의 내용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고서 뭐 저 인터넷에 완전히 그 뭐 거의 공단이 마비될 정도로 항의가 많았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단을 옹호하러 지금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배경을 일단 좀 더 설명을 좀 드린 뒤에 아까 우리 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1960년도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패널 분들, 우리 사회자님 1960년에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40대 아닐까 싶은데. 그건 너무 낮고요. 한 58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우리 공무원사 군인연금 제도가 60년, 61년 또 사학연금은 74년 도입됐는데 평균 수명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제도가 이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은 평균 수명이 20년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연금 받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0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는 금액이 똑같은 상황에서 20년 더 받으면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98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해서 2033년 되면 65세까지 연장하도록 이제 법은 통과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생각보다 우리 평균 수명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일 논점이 많은 건 지금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배움 세대들이 760만 명이 있는데 이 많은 배움 세대들이 50대 초반이면 다 직장에서 나가는데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정부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 연령도 좀 늦춰야 되겠지만 그 공백은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공백을 없애준다는 전제 하에서 수급 연령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뭐 정년 연장, 또 일자리 그 창출, 네. 또 그 직업 재교육 뭐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나온 배경은 그 수급 가능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약 17년에서 18년 정도로 그 수급 가능 기간을 갖다가 좀 더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연령 문제는 지금 65세로 귀찮아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는데 거기서 또 68세로 늦춘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이제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68세라고 정부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60세 얘기해 놓고서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또 하냐. 근데 이제 이게 뭐의 일환이냐면 재정 안정화라는 방안의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재정은 안정화 시켜야겠는데 이제 이건데 아주 간단히 더 받던지 덜 주든지 늦게 주기 시작하든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도 재정 안정화의 하나의 방안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갖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동안에 제일 많이 한 게 연금을 낮춘 겁니다. 낮췄고 이제 그리고 일부는 이제 연금 지급 개시형을 늦췄어요. 안 되겠으니까 연금 지급 개시형을 조금 더 늦춰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고 이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재정학자들의 얘기가 보험료를 올리자 이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의 트랙에서 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 방법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에 해야 될 방법이지 이거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거에 의해서 뭔가를 가능성을 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빠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아까 오 박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 그런 내용이 사실 녹아 있었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얘기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부담을 하는 소득이 400만 원이 최고 상한선입니다. 400원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다 400만 원이라고 소득으로 그냥 여기고 그 이상을 내질 않습니다. 보험료를. 원래는 800만 원이라면 사실은 2배를 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8,7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은 그래도 내가 기간이나 뭐 이거에서 좀 연계가 되지만 건강보험은 내면 9만이거든요. 내가 병원 안 가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 대상 소득을 좀 늘려야겠구나.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노인들이 정말 빈곤으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 세금으로 거두면 있는 사람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연금을 그 사람도 손해 안 보게 많이 줄 거냐. 상한선을 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지금 현재 세대가 조금 더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주고 좀 덜 받고 그 대신 그분들은 퇴직연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정말 안 되면 어떨 거냐가 얘기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고 그냥 보험료 올려야 됩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늦춰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부분의 노력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견도 소개해드렸지만 예.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는 거죠. 내가 냈던 것은 어떻게 되고 또 이미 60세부터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5세 혹은 68세까지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 문제를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재정 고갈이 되면 다 같이 우리가 수혜는커녕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일 겁니다. 재정 고갈이 그만큼 심각한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파탄나는 거냐, 재정이 내가 받을 시기에는 바닥이 나는 거냐 이 문제를 걱정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연금보험료 상한액이 있습니다. 지금 네. 4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많이 내는데 국민연금 왜 상한을 두느냐. 그래서 400만 원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9%, 4천만 원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9% 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보험료와 비례해서 일부가 비례해서 받게 되는데 최상위 계층들도 낸 것보다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면 거기에다가 1.3을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0.3만큼이 후세대 부담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목사님,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급여를 줄 때는 상한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윤 선생님도 네. 보험료 상한액은 높이지만 받는 것에 요 천장을 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고 사실 이 아직 천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그 상한액을 없애지 못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럼 이제 기금 소진의 문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상위 계층도 내는 것보다 더 받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100원 정도를 내면 나중에 180원 정도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0을 내고 100을 받아오면 절대 소진되지 않죠. 그렇죠. 그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네. 거고 민간 생명보험회사는 그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100을 내면 저희들한테 대략 70을 돌려주고 30 정도는 유지비나 이렇게 이윤으로 가져가니까 펑크가 안 나는데 저희 지금 구조는 즉 그래서 기금 소진은 흔히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는 거와 받는 거 같의 균형이 지금 불일치한 것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거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부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년 전에. 그랬더니 2060년에 소진이 된다라고 계산이 나왔는데 네. 그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 지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게 2060년이 될지 2055년이 될지 6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진되는 건 저는 이제 팩트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소진을 막는 이제 저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건데 저는 하나는 아까 이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료 상향이 되면 기금을 좀 더 쌓아가니까 소진을 늦추거나 막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부작용이 많이 커집니다. 기금이 너무 커지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사실은 현 세대가 계속 가능한 좀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 필요한 연금 재정을 그 세대가 조금씩 내고 갈수록 이제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금 소진 시점에 당시 그 세대가 이른바 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지금부터 보험료든 세금이든 차곡차곡 상향시켜 나가는 이 이행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는 기금 고갈이든 기금 소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고 사실은 근거가 없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급 연령 개시도 문제고 제가 그것을 가타부타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아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논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결국은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은 늦춰졌지만 55세에 퇴직을 합니다. 13년간의 공백이 발생하죠. 완전히 사각지대죠. 그래서 이거는 수급 연령 논량의 메시지는 현재 같은 노동시장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저는 전 국민적으로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일자리를 제대로 갖는 국민적 개혁 작업을 벌여야지만이 비로소 국민연금이 풀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소득에 기반해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미래 소진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실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해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내부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문제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사실 미래 사회에 큰 리스크죠. 제가 조금 우리 오 박사님하고 김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논점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이제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뭐 세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세금 얘기는 지금 일단은 재구자 논의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이상 세금 논의가 개입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당연도 집어넣어갖고 당연도 받는 어떤 부가방식 제도에서 보통 우리가 논의하는 건데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약간 그 부분 적립 또는 사전 적립 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녹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개념이 약간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런데 오건호 박사님 항상 노동계를 대표로 하시지만 저렇게 잘 국민연금을 설명해 주셔서 많은 노동자들의 불신을 이렇게 잠재워주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일단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험료 올리고 수급 연령 연장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게 최후 수단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오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금제도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는 거는 일단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손을 봐주고 다른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돈연금이나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의 국민연금의 최대 상한은 400만 원도 안 되는 390만 원입니다. 거기서 더 못 올리는 이유는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올리면 올릴수록 지금처럼 보험료가 9%인 상태에서는 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어느 정도 저희가 올린다 그러면 이 상한액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40%라도 받는 연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돈 연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상한액을 한 500만 원을 올린 뒤에 거기서부터 추가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지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내더라도 자기가 내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물론 이렇게 현실적인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기금 고갈이라는 것을 갖다가 두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제도 안에서 기금 고갈에 대한 어떤 불신, 불안 이런 것들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국민연금법 안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50조에 그게 있습니다. 이제 수급과대가 청구하면 급여는 공단이 지급한다. 지금 이제 이 급여에 대한 지급 의무가 공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년이 흐르든 간에 60년이든 60년 후에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연금에 대한 이 계획이라 이런 거는 100년 대계가 아니에요. 2060년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해 주는 거는 이 법에서, 국민연금법에서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이 규정을 국가가 지급한다라든지 이렇게 정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법적인 어떤 책임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지. 지금 급여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수급 연령을 갖다가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미봉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도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자. 그러면 기금 소진에 따르는 지급 불능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선언은 혹은 그런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건 선언이고요. 그건 그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 조치, 노동시장 개혁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도 개혁하고 법률에 담는 거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그것을 명시하는 만큼 제도 개혁은 훨씬 더 강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거죠. 법률에 명시하는 건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법률이고요. 실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재정이 고갈이 되면 법률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이 되니까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명이 긴 분들이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빈곤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더 받게 되는 역재분배도 고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가가 이러이러한 연금에 대한 거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인데 지금 보험료를 걷는 것도 법이고 주는 것도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더 우선적인 법이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상한선을 고소득자가 많이 내지만 좀 덜 받게 하는 상한선 제도를 만들자. 그럼 그분들은 약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보장하자는 게 역으로 그분들을 조금 연금을 줄여서 우리 재분배하자는 거가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로 그냥 하나로 볼 때는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역적인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윤 박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보험료를 올리고 나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한번 윤 박사님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료라는 것과 급여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적어도 뭔가 안전장치가 지금 우리가 같이 가니까 그때 가서 우리 보험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보험료 일단 올려놓고 보자.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9%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연금 8.3%입니다. 그러면 17.3%예요. 지금 선진국이 100년이 넘도록 해서 겨우 올린 게 20%까지 올렸습니다. 그만큼 보험료 올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부로서도 부담스럽고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너무 많이 쌓이는 문제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기금이 고갈된 절정 지금 사실 엄청난 기금이라는 지금 세계에서 3위 정도 수준에 있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얼마라고 국제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선진국을 보니까 20% 넘기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럼 우리는 지금 여분이 2.7%뿐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88년에 도입해갖고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25년 됐거든요. 근데 20%까지 다 올리자.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뭐 숨 쉴 여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 올리는 거를 우선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지금 고소득자한테 지금 400만 원에서 올리자. 그거 먼저 올리지 않고 이걸 개런티를 먼저 해주자가 아니라 지금 1.3%는 누가 받더라도 안 되니까 고소득자는 손해를 봐야지 저소득자한테 이익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소득자 너희들 미안하지만 적어도 우리 전체 노후 보장을 위해서 상한선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최고 상한선은 여기까지, 연금 상한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그 여분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얼마만큼 우리가 용돈에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한테 도울 수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더 받고 덜 주고라는 거를
조금 더 아끼고 다른 부분에서 가능성을 계속 찾아보자는 겁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 그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손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정 고갈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이 당연히 필요했을 거고 박근혜 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시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기초연금 제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약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미 언론에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찬반이 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복지와 관련해서 얘기가 그동안 참 많았는데 이번 그 연금 제도를 둘러싸고 더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여쭐 텐데요. 지금 박 당선인이 내세운 연금의 통합 방법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각각 좀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오 박사님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공약이 있는 그 문구를 주목한 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지금보다 2배 드리겠습니다. 20만 원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거만 눈에 띄고 또 그것만 언론에 보도되고 바로 그 옆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통합의 내용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상식의 눈으로 보면 만약 그 통합이 기존의 제도의 틀을 심각하게 바꾸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약에 집어넣었어야 되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통합이라면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의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관리 형식적 측면의 통합이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상식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럴 때 통합은 관리 운영 체계의 통합이고요. 그거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공약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를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자체가 노인의 70%한테만 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선별해서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다른데 국민연금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 제도로 설계되어 있고 모든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노인 명부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계좌 이체시켜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70%의 노인이 아니고 모든 계층한테 주는 보편적인 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어나 통합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했고 이거는 기초노령연금을 전 계층한테 주고 인상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상위 계층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일부러 깎을 수 있다는 등 국민연금의 기금이나 혹은 보험료를 갖다가 쓸 수 있다는 등 이거는 제도의 심각한 변화를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바라건대로 이거는요. 이번 선거 공약과 무관하게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국민들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지 이번 공약 이행 과정에서 인수위원회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새롭게 공약을 만드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 통합 정도로 하고 지금 기존 재원을 갖다 쓴다든지 급여 체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꾸다든지 이 논의까지 가면 저는 공약에서도 벗어나는 거고 도저히 종 잡을 수 없는 사회적 논란으로 저는 빠져들 거라고. 네, 관리 운영 통합을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급액이 현재 98,000원 정도에서 2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피부에? 네, 애초에 기초노령연금을 2배 주겠다 하면 지출 개혁에서 60% 세제 개편에서 40%에서 총 27조 원을 연 마련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겠거니 하고 당연히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드리는 건 그에 상하는 재원 조달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제 당선인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세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더 세입을 확충해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 논쟁은 정리가 됩니다. 예. 간단한가요, 실제로? 그게 이제 선거 때 나오는 공약인데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금액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까지만 했고 그 적용 범위가 이제 70% 노인 중에 70%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차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노인에게 준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기초연금으로 또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제도를 들으면서 참 바른 방향으로 가구나. 왜냐하면 그 노소득 보장에 대한 게 노인이 구걸하는 게 아니라 권리로서 저것을 이렇게
확산시키게 되는 거니까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저거는 이제 관리 운영의 그런 효율성을 추가하면 되겠구나. 뭐 금액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으니까 저거는 뭐 이미 재원이 다 마련이 돼서 나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미 그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득표의 이익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해서는 그 원래 냈던 그 말한 대로 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공약 내용이 이제 워낙 간결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과에 대해서는 뭐 각양 10인 10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셨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제 안 되셨는데 어느 분이 당선이 되셨더라도 이 기초 노령연금 관련 부분은 그 선거 이후에 굉장히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논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많은 그 이해관계자나 또 전문가 이분들이 이 제도 자체를 자꾸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는 왜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제도 저희가 좀 많은 시간 할애해서 논의했지만 제대로 클지도 못하고 이제 기초 통합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국민연금제도 자체 갖고 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그 정부 쪽에서 지난 정부 또 참여정부 또 MB정부 쪽에서 이제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국민연금제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논의를 굉장히 하면서 먼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가정하에서 많은 논의를 하다 보니 이제 현 노령층의 빈곤 사각지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2007년 어정쩡하게 도입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제도는 아까도 70%면 이건 중보편적인 제도라서 공공부조로 볼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는 그걸 공공부조 제도로 보고 도입한 거예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좀 줄여가겠다. 이게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시각들이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그 당시 정부는 분명히 입장이 그랬습니다. 이건 공공부조 제도로 봤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노령연금 부칙 조항에 이 제도의 성격이 뭐하니 18대 국회, 지금 19대 국회입니다.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이 제도 발전 방향을 확정지겠다 그랬는데 2011년 두 차례 공청회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워낙 녹아있는 사안이 복잡하니까 당시 여당, 야당 다 결론 못 내리고 그냥 덮은 겁니다. 그게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공약으로 나왔는데 그 나온 상태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공약 내용을 보는 것도 굉장히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정치 쟁점화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발 떨어져서 왜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가. 제 생각엔 지금 네? 윤석열 선생님이 논점을 더 흐트러뜨리고 계세요.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은 당시 2007년도 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참여정부의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절반 이하의 노동자, 노인들한테만 주는 걸로 해서 공공부조로 설계됐는데 그게 야권의 반대로 해서 폐기가 됐고 70%한테까지 주는 걸로. 그러니까 팩트는 70% 노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칙 얘기도 그래서 이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니까 새로 논의해보라는 게 아니고 70%의 노인한테 그리고 지금 그 20만 원 주는 것도요. 이미 2007년에 법에 명시된 겁니다. 그때는 2028년에 주기로 목표 시점을 정액을 땡기는 것뿐이지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 부칙은 따라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걸 논의하라는 거였지. 이 제도가 모호하니까 이게 보편연금이냐 이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칙의 취지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원래는 28년에 2배로 올려주는 건데 당선인이 임기 중에 2배로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이행하면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클리어한 문제인데 지금 자꾸 지금 이거를 꼬고 계세요. 꼬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하게 되니까. 아니, 요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8대 국회 2011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제가 진수리로 전문가 자격으로 2번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로 꼬여 있냐면 1차 4월 달에 한 토론회는 민주당 추천으로 전문가로 갔어요. 2차 8월 달 토론회는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추천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논의하면서 결론 못 낸 게 뭐냐면 소득 대체로 그러니까 7만 지금 97,100원을 20만 원 올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어요. 가장 큰 이견이 뭐냐면 지금 70세, 65세 이상 노인분들 70%한테 주는 그 범위를 수급료를 이걸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축소시킬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법에는 이건 뭐 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건 급여를 2배로 올리는 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를 얼마일지 해야 될 거는 전혀 법이 없어요.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에 없는 게 아니고 70%로 명시돼 있으면 70%죠. 지금 그러니까 당선인을 100%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서로 뭔가 그 연계가 되건 통합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요거를 좀 얘기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궁금한 게 그러면 기초연금제도가 되면 현행 국민연금의 재원과 뭐 관련돼 있는데 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가장 그 현안으로 논쟁이 되는 거는 재정 부담 규모가 너무 크다가 이제 하나고. 그죠? 2배 이상 늘어나니까.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그쪽에다가 일부를 좀 보태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민연금이 확 돌아서게 되는 이제 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연계라는 거로 볼 것이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하고 국민연금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기금이 갈 수 있는 거냐라는 논리적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의 연계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기초노령연금은 한시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이 생기면 이게 이쪽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얘기가 아무런 논의가 없이 지금 그냥 서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인데 당장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뭔가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4조다 39조다라는 얘기도 이게 97,000원에서 20만 원 가는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이 그걸 기준으로 5%냐 10%냐거든요. 그래서 이게 5%인 거에서 10% 올린다는 의미가 20만 원입니다. 원래 그냥 액수가 2배가 아니라 그럼 A값은 계속 올라가게 돼요. 평균 이 값이. 그러면 그거를 계속 올라가는 대로 따라갈 거냐 정말 20만 원으로 갈 거냐부터가 엄청나게 재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튀어나온 얘기가 그 특수직역,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연금을 받는 분들은 제법 많이 받거든요. 그분 제외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나중에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인수위건 새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매스컴들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사실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정확하게 해라.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툭툭 나오는 것들이 그렇다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건데 아마 이건 새 정부가 고민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게 금방 노후에 누구라도 돈을 받으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냐라는 거에 사회복지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소외된 계층의 정책적 우선 배려를 해라. 그 배려에 지금 30% 분들한테 주는 게 더 우선적인 정책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보육에서 5세 이상의 애들은 하나도 지금 해당이 안 되는데 거기라도 먼저 주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더 다른 취약계층이 있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게 우선. 오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면 된다고 쉽게 이해하면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건 그 돈 갖고 이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 약속 지켰으니까 지켜라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해보니까 그 돈을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공약사항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30% 상위한테도 안 준다 그랬다 안 준다. 역시 공약이었구나. 역시 정부 이게 신뢰 없다. 만약에 새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제도에 대한 정말 성실함과 고민이 있다. 이거가 전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저는 그 액면대로 해라. 우리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일상 시기에 앞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당선자가 그 공약을 가지고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인수위원회는 그 공약집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이행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재정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 갖다 써라. 아니 혹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라 저는 유권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거지. 이거는 별개의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은 공약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안을 내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안 되면 선거를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뭐 중간 평가를 받든지 이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근데 왜 자꾸 출범도 안 한 상태에서 공약의 수정을 국민연금의 큰 재편이 필요하니까 그 여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저 뭐 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 인수위가 그 새 정부가 너무나 몇백 가지의 정책을 사실 공약으로 내놨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에 대한 다 재원이 필요하죠. 그거 수많은 하나하나에 재원이 대한 필요한 거를 것인데. 정말 종합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쭙겠습니다. 그 재원이 어쨌든 필요한 영역일 텐데 그 모든 노인이 대상이 된다는 부분 이걸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인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 굳이 20만 원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재벌 회장님도 그렇다면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사실 건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오히려 야권에서 문재인 후보는 80% 노인, 그러니까 20% 상위 계층은 제외하겠다고 네네. 했어요. 예. 오히려 박근혜 당선 후보 씨가 100% 더 주겠다 했으니까 글쎄요. 오히려 약간 이제 뒤바뀐 꼴이 되는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공약만 아니었으면 80%든 100%든 저는 큰 논란이 전 둘 다 수용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는 공약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80%를 주게 되면 굳이 사실은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20%를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회적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0%를 다 주게 되면 어떤 또 그 장점이 있냐면 결국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잖아요. 상위 계층의 협력이 아주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노후를 보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고 그에 따라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냅시다. 저는 이런 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꼭 20%하고 30%를 안 주는 것보다 들여가지고 세입을 걷는 게 오히려 더 넓게 보면 효과적인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사실 그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옵션이 가능해요. 근데 판단의 문제가 100%를 아니라 거신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안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한 정부의 판단이 아니라요. 국민이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는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한 번 무슨 설이 나올 때마다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고 싶은 부분은 공약의 그 기본 정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당선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금 사각지대를 가능한 한 없애고 또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될 정도의 급여는 지급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제도가 특정 세대 전유물이 아니고 후세대도 또 같이 이 제도의 부담이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결국은 사회적 합의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서 연금 안 받는 분들을 거의 최소화시키거나 없애고 또 웬만한 정도의 급여를 드리고 또 후세대 큰 부담을 가지 않게 만들 거냐 이쪽으로 논의가 돼야지 자꾸 하나를 놓고 이거 너 왜 안 지키냐 당신들 왜 안 지키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넓게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은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는 없고 또 후세대에 또 불만은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건 이의가 있는데요. 이건 대선 토론 과정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대선 토론에 나온 그 표현된 말을 갖고 거기에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내면에 있는 그 수많은 공약의 그 배경까지 다 이해하면서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요구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이가 그 소득 계층 그걸 갖다 구분하지 않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재벌 회장이라든가 또 다른 국정연금을 받는 분들까지 사실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으로 그거를 갖다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공약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킨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저 약속만은 언제든지 다 지키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이렇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살리자고 그러는데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액면 그대로 표현된 말을 갖고 그렇게 이제 그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의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가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는 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걱정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충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앞으로도 좀 크게 일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 국민연금, 그래서 이제 다른 사회복지하고 달리 이제 이 사회보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만약에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 도입한다라고 할 때 현재 노인들은 가입이 어려우니까 현재 노인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지금 현재 보험료를 걷어서 현재 노인들에도 일부를 주자.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걷는 돈은 우리가 가져가고 후세대가 또 계속 들어오니까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는 생기질 않는데 그거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설득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부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어떻게 설득하냐면 어차피 현재 노인 중에 어려운 분은 니네들이 낸 세금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돈으로 해서 안 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돈을 받게 되는 거로 가자라고 하면 이런 제도 만들고 30년 돼야지 노후 보장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후에 노인들을 지금 노후 보장에 대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이런 방법이 좋다 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 제도 처음 할 때 가입한 사람만 노후 보장 실시하겠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한 거를 실시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을 사실 소외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다시 생겼는데 우리가 워낙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에서 그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세금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세금 갖고 다 할 것이냐? 우리가 결국은 부가체계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국민연금이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 오 박사님이 처음 얘기했듯이 재정 불안정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입한 세대가 가입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재정 불안정이 온다라는 건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아니 지금 재정이 적자가 온다는데 그 돈 빼면 더 적자가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당장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부분에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국민연금 제도 관련해서 뭐 기초연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민연금 자체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올리는 건 너무 쉬운데 다른 대안이 없느냐, 다른 대안 찾아보자 그러는데 인구 고령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결국 간 방향이 적게 받거나 부담을 또 올리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우리가 걷어야 될 보험료의 한 4%포인트 최소한 더 못 걷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갈 때마다 잠재적 부채, 적립금은 지금 400조가량 쌓여 있지만 앞으로 내야 될 돈이 그만큼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이 혹 전용이 된다 그러면 진짜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 더 빨리 기금 뭐 빵꾸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불만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잠깐만, 윤 박사님. 이건 좀 정확하게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게 난 우리 윤 박사님이 마치 보험료를 올리는 무슨 전사 같아요. 참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외국도 그런다. 외국은 그 안에서 정말 소득재 분배 효과 있는 걸 많이 했어요. 제도적인 장치들은 많이 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거의 제도적인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급여 연금 적게 받는 사람 모든 사람 똑같이 퍼센트로 내려라. 정말 절반 이상을 최저생계 이하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보험료 올리라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낼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먼저 해.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에서 충분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2.9%면 3.9%를 더 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미 25년뿐이 안 돼갖고 남들이
120년 동안 해서 올린 20%를 우리 벌써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왜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근데 논점이 지금 3% 낸다고 하면 국민들이 내겠다고 하겠어. 난 최저 생계비 이하로 받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책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120, 30년 전에 걸쳐서 이 제도를 갖고 와 서서히 올렸지만 앞으로 20, 30년 뒤에 노인 인구 비율은 똑같아요. 130년 전에 했던 나라나 우리나. 일단 그건 팩트고 또 하나 보험료를 2, 3%까지 올릴 수 있겠냐 그러는데 이제 모든 계층이 다 부담할 수는 없겠죠.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 신분이실 때 이 취약계층들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저소득층의 보험료 반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지원해 주면서 같이 끌고 가자는 거죠. 결국 뭐냐면 연금제도라는 건 들어온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논점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 전체 인구 중에 11%밖에 안 됩니다. 2050년, 60년 되면 그 비율이 40%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도 지금 못 부담하는데. 네. 이게 잠깐만, 이게 설전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벌어지네. 근데 어떻게 하죠? 지금 거의 저희가 끝날 시간이 나중에 돼서요. 기회가 되면 근데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최대한 노력할 걸 해야지. 그건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를 굉장히 자랑해요. 너희는 어떻게 연금 계획을 이렇게 일찍 했냐. 진짜 제도 내용을 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사실은. 이 안에 재분배 같은 것도 못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한개 딱 해놓고 너희는 왜 이런 거 손 안 대냐 하거든요. 왜 그런 건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잘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장 지금 그 1인 가구들이 고독사가 발생이 되고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너무 불회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금 논의를 먼 미래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런 노인들의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초연금제가 정말 무리 없이 안착하고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초연금제 도입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한 30초씩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영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때 그 받으시는 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번영을 일군 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국민연금 재원에서 갖다 쓰면은 젊은이들이 왜 내 돈을 쓰느냐고, 왜 거기다 주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노인들은 자연히, 받으면서도 기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그 방식이 가장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건호 박사님 그럼 이어서 해주시죠. 저도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인상을 지지하고요. 이제 문제는 재원인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의 구조가 다르고 따라서 룰을 이번 기회에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거고 그것의 재원을 지금 가입자와 후세대들 간에 계약을 맺는 거고요.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노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그만큼의 재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하지 못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논의들,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눈여겨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요일 낮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